배워볼 차례예요. 맞죠? 네. 4단원 비와 비율. 얘는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쓰이기는 해. 특히 비는 몇 대 몇 이렇게 비교할 때 많이 쓰이고요. 아마 스포츠에서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몇 대 몇, 뭐 동점골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로 표현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비율은 이제 뭐 속력을 구할 때라던가 인구 밀도를 구할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퍼센트, 몇 퍼센트 세일하는 거 그런 거 구할 때 많이들 씁니다. 그러면 오늘은 비와 비율 첫 번째. 진짜 딱 얘랑 얘 어떤 건지 알아보고 끝낼 거야. 페이지는 84쪽.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 비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비교를 할 때 동생이랑 나랑 몇 살 차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럼 몇 살 차이다, 뭐 몇 개 차이 난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뺄셈으로 비교를 하게 돼요. 뺄셈으로 비교하기. 그러면 잠깐 문제를 버리고 요 위로 올라가면 소떡소떡이 있는데 소떡소떡이 썰었어요. 여기서 좀 썰었네. 이놈이 떡이고 그 다음에 색칠되어 있는 애가 아마 소세지일 거야. 이 사람 장사 잘 못하는 사람이네. 똑같은 비율로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는 뺄셈으로 비교를 해볼 거. 그러면 떡이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고 소세지는 2개가 있어, 그치? 네. 원래 3개씩 있어야 되는 이런 재미다. 그래서 602는 4니까 그럼 떡은 소세지보다 4개 더 많다 이렇게 뺄셈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소세지는 떡보다 4개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 그러면 지금 보니까 떡은 6개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소세지는 2개. 그러면 떡에서 소세지를 나누면 몇 배 차이가 나? 3배 차이가 나, 그치? 아, 그럼 여기서 떡 수는 소세지 수의 3배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방법이 보이지. 그러면 변하는 두 양의 관계를 볼 건데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여기 4개 차이 났었지? 네. 여기는 8개. 8개. 여기는 12개. 12개. 여기는 10 빼보면 돼. 6개. 16개. 맞아? 이렇게씩 차이가 생겨요. 그쵸? 뭔가 변화가 생겨. 그치? 네. 맞아?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관계가 변하나요? 아니면 안 변하나요? 4개, 8개, 12개, 16개 안 변해. 변해요. 숫자 자체가 변해. 그치? 네. 맞아? 관계가 변해. 그런데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볼 거야. 그럼 나눠보면 여기 몇 배야? 3배. 나누기 3. 맞아요? 네. 여기도 3. 3배. 여기도 3배. 여기도 3배 차이가 나. 이거 관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렇지. 얘는 관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이제 비교할 때 관계가 변하는 거 말고 변하지 않는 친구로 활용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나눗셈으로 비교하기가 많이 사용이 되겠지. 그러면 문제 1번으로 넘어가서 야구공 수와 축구공의 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조금 더 예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그러면 야구공 수와 축구공 수를 뺄셈으로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럼 야구공 지금 6개, 축구공은 3개. 맞아요? 네. 그러면 6 빼기 3은 3이니까
야구공은 축구공보다 몇 개 더 많아? 3개. 3개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괄호 2번. 야구공수와 축구공수를 이제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6 나누기 3을 해보는 거지. 여기 3개 있으니까. 네. 몇 배? 2배. 2배. 그러면 야구공수는 축구공수의 몇 배? 2배. 2배.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B. 그러면 85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B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얘는 나눗셈으로 비교한 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요 땡땡이 이 기호를 나눗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눗셈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거야. 그러면 요거 읽는 방법이 이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 제일 처음에 이제 보는 거 2대 3 이렇게 읽어요. 2대 3.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하고 누구의 비야? 3의 비. 그렇지. 얘는 그러면 2와 3의 비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까다로워요. 얘는 2의 3에 대한 b.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 순서를 바꾼 거예요. 3에 대한 2의 b 이렇게 읽어요. 두 번째까지는 좀 쉬운데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힌트를 조금 줄 건데 요거 2대 3이라는 애는요 2 나누기 3을 줄여놓은 거야, 그치? 나눗셈으로 비교 생각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2 나누기 3이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거 몇 분의 몇이지? 3분의 2. 3분의 2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분수를 비교할 때 분자를 갖고 비교해 아니면 분모를 가지고 비교해? 보통 쉽게 3분의 1하고 3분의 2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거 비교하려면 분모는 똑같이 맞춰주고 분자끼리 비교를 했던 게 기억나죠? 네. 그때 이 분모를 기준이라고 해요. 기준. 그러면 기준은 변하면 안 되잖아, 그치? 네. 맞아? 그래서 기준이 아닌 친구 얘가 비교 대상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에 대한이라는 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봐야 해. 여기 나누기 3 나누기 기호 뒤쪽에 있는 애한테 붙어 있죠,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에 누구야? 분모. 맞아, 기준이야, 그치? 네. 맞아? 아, 그럼 에 대한은 어디에만 붙어? 기준. 기준에만 붙어, 그치? 그러면 이거 이제 2대 3에 대한 비 이런 식으로 쉽게 안 나올 거야. 뭐 버스 수에 대한 자동차 수의 비 이렇게 말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게 기준인지 찾고 그 기준을 항상 이 뒤에다가 써주면 돼요.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그러면 문제 또 1번으로 내려가서 B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라고 하네. 첫 번째는 순서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죠? 네. 네, 뭐예요? 5대 9. 그렇지, 5대 9. 두 번째는 9에 대한 거에 그렇지, 에 대한이 여기 나누기 뒤에 붙어 있는 거죠? 9에 대한 5의 b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5에 9에 대한 그렇지 5의 9에 대한 b 마지막은 5와 9의 그렇지. 여기서 5대 9랑
9대 5는 같은 비일까요? 과연? 아니야, 그치? 이거 5대 9는 5 나누기 9를 뜻해. 맞아? 네. 근데 9대 5는요 9 나누기 5를 뜻해요. 그럼 이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얘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뭐야? 6대 11. 그렇지. 11에 대한 그렇지. 세 번째? 6의 11에 대한 그렇지. 마지막? 6과 11의 2. 그렇지. 잘하네. 자, 그러면 85쪽의 문제 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는 이렇게 숫자로 안 주고 수로 안 주고 이렇게 말로 해요. 그러면 메모를 해두면 안되는지 이거 네모 대 네모 이렇게 적기 전에 몇 대 몇 이렇게 적어 놓기 전에 여기다가 메모를 해줄 거야. 뭐 대 뭐로 수로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첫 번째는 주전자수와 물병수의 비야, 그렇지? 네. 그럼 얘는 1, 2, 3, 4번 중에 뭘 쓴 걸까? 2번? 2번. 맞아? 네. 그러면 2번 2와 3의 비 2 대 3 이렇게 썼었네? 맞아? 네. 그럼 얘는 한글로 써주면 간단하게 주전자 대 물병 이렇게 메모해두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이제 간단하게 몇 대 몇인지 쓸 수 있지? 몇 대 몇이야? 3 대 4.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주전자수의 물병수에 대한 비라고 해요. 그쵸? 네. 맞아? 그러면 여기서 1, 2, 3, 4번 중에 몇 번일까? 3번. 3번.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뭐대 뭐라고 써야 돼? 주전자. 그렇지. 그러면 얘도 몇 대 몇이야? 이제 3 대 4. 3 대 4. 그렇지. 그 다음에 3번 물병수에 대한 주전자수의 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몇 번이야? 4번. 4번이네. 그치? 네. 그러면 이거는 뭐대 뭐라고 써야 돼? 물병의 주전자. 그렇지. 주전자도 물병. 에 대한이 물병수에 붙어 있죠. 그럼 주전자. 기준 뒤로.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몇 대 몇이야? 3 대 4. 3대 4. 이렇게 갑자기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단원이 이겁니다. 아마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거 읽는 게 가장 집에서 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 할 때 좀 뭐를 써야 된달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비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러면 비율은 꼭 키가 크지 않더라도 키가 커 보이는 사람이 있죠. 맞아. 그럼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신체 비율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기도 해. 그치? 맞아? 네. 그때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거고 비교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 그럼 보통 신체 비율은 머리가 기준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잴 건데 머리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머리가 8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8cm 미녀 이렇게 미녀미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때 그 비율이 여기서 처음 나타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비율은 2대 3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 나누기 기호 뒤에 있는 애가 기준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네. 맞아? 그러면 요거 3이 기준량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수량이라고 해서 기준량이라고 불러.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놈 있지? 네. 나누기 앞에 있는 놈. 그럼
그럼 이놈이 비교 대상일 거잖아. 맞아요? 맞아. 이 앞에 있는 애가 비교하는 거. 그러면 요거 생각해 보려면 이거 이제 나눗셈 기호 조금 늘려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 3분의 2. 그러면 2대 3, 요 B의 비율은 3분의 2라고 할 수 있겠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율 구하는 방법. 그럼 얘는 3이 아까 기준량이었어, 그치? 네. 그러면 분수로 표현해주면 기준량 분의 분자 뭘까요? 비교하는 양. 그렇지. 이렇게 해서 비율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 얘는 항상 분수로 쓸 수도 있고 소수로 쓸 수도 있는 거네, 그치? 네. 맞아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분수로만 써야 되고 항상 소수로만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86쪽의 문제로 넘어가서 봅시다.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라고 하네. 그럼 첫 번째는 9대 10이야, 그치? 네. 그러면 비율은 9 나누기 10 하면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몇 분의 몇? 10분의 9. 10분의 9. 소수로 바꾸면? 0.6. 그렇지. 0.9. 갑자기 여기서 소수가 나오면 당황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거 3대 5예요. 그쵸? 네. 그러면 얘 비율은 3 나누기 5 하면 돼. 몇 분의 몇? 3. 그렇지. 이걸 소수로 0.6. 그렇지. 잘하네. 넘어갑니다. 네. 문제 2번으로 가봅시다. 짜증나는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건 괜찮아. 그치? 11대 5. 그럼 비교하는 양 얼마? 11. 기준량은 5. 그럼 비율은 5분의 1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소수로 쓸 수도 있고. 그치? 네. 뭘까요? 2.2. 0.6. 그렇지. 2.2.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9와 20의 비례요. 그래서 몇 대 몇인데 이거? 20. 9대 20. 그렇지. 9대 20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자. 그러면 얘 비교하는 양이 얼마일까? 9. 9. 기준량은 20. 20. 그렇지. 그럼 얘는 20. 20분의 맞아. 그럼 이거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볼까요? 0.4.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4에 대한 3의 비 몇 대 몇일까? 3대 4. 그렇지. 항상 여기서 할 때는 이제 잘 나와요. 근데 집에서 할 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서부터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교하는 양 3. 그렇지. 앞에 있는 애가 비교하는 양. 그 다음에 나누기 뒤에 있는 애가 기준량이야. 4. 그럼 얘는 4분의 3이잖아. 그치? 네. 그러면 소수로 바꾸면 0.75. 알았어. 이렇게 해서 비율까지 같이 구해봤어요. 그러면 이놈이 그래서 대체 어디다 쓰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네. 어디다 쓰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속력을 구할 때 써요. 여기서는 살짝 물리 쪽으로 파고드는 형태인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속력은 그 해당하는 속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죠? 네. 맞아? 네. 그러면 얘는 거기 보면 걸린 시간에 대한 이니까 시간이 기준이네, 그치? 네. 맞아? 그러면 시간을 밑에다 써. 그 다음에 간 거리의 비율이죠?
네. 맞아? 그래서 거리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속력을 구할 때 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또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거만 문제풀이로 나오진 않겠지. 외워야 될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속력하고 시간이 나왔어. 근데 나 거리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1시간에 3km를 간다고 치자. 그러면 2시간이면 얼마 가요? 6kg. 6km. 그 6km 어떻게 할까? 3 곱하기 2. 그래서 6km가 나오게 돼요. 그때 이 3 곱하기 2는 3이라는 애는 1시간 동안 가는 속력, 그 거리를 말하는 거고, 그치? 네. 그 다음에 2는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치? 아, 그러면 요 3은 속력이고 2는 시간이네, 그치? 네. 그 둘을 어떻게 해? 곱해줘.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럼 거리는 속력하고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고요, 그죠? 네. 같이 적어두세요. 그리고 예시는 안 적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얘 가지고 이제는 시간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속력 곱하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속력을 반대로 보내요. 근데 곱하기가 반대로 가면 뭐야? 나누기. 나누기. 아, 그러면 얘는 원래는 거리 나누기 속력 이렇게 되겠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있어 보이게 분수로 쓸 수 있지.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외워 놓으셔야 나중에 편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하나, 둘, 세 개 테스트 볼 거야. 항상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한테도 설명할 때 쓰는 방법인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무당벌레처럼 그림을 좀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이 사이에 곱하기를 쓸 거고 여기는 나누기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거리를 모르니까 거리를 이제 지워놔. 맞아? 그러면 남은 게 뭐야? 속력 시간. 곱하기 시간. 맞아.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걸 이용해서 거리를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간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지웠어. 그렇지? 네. 그러면 그럼 얘는 뭐만 남아 이제? 속력 분의 거리. 맞아? 속력 나누기 거리가 아니야. 속력이 지금 분모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네. 그러면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은 속력을 찾고 싶은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중학생 때도 많이 기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림 그려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율이 사용이 되는데 보통 이제 속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 그렸나요 이거? 네. 두 번째는 넓이에 대한 인구수의 비율이라고 할 거야, 그렇지? 네. 맞아? 그러면 대충 한 평당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걸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인구 밀도라고 이야기해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정도를 뜻해. 근데 그거는 항상 뭐 정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그
그때의 비율을 뜻하는 거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니까 넓이가 기준이겠다, 그렇지? 네. 맞아요. 얘는 넓이 분의 인구 수가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인구 밀집 정도를 구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 아마 사회 시간에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나기에 대한 내용이야. 색깔이 진하거나 아니면 맛이 진하거나 그런 정도를 우리 진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아마 문제에서 힌트를 줄 거야.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비율. 그럼 흰색 물감량이 기준이 되겠죠. 그거 가지고 아마 회색을 그 진한 정도를 만들 거니까. 회색이 얼마나 진한 회색인지, 얼마나 옅은 회색인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거는 미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래요. 첫 번째, 서울역에서 전주역까지는 약 210km래요. 그럼 이게 지금 거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대? 2시간. 2시간이 걸렸대. 그럼 기차가 1시간 동안 가는 그 속력을 찾고 싶은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얘는 걸린 시간에 대한 단거리의 비율 찾고 싶은 거야. 결국 속력 찾는 거야. 그러면 뭐분의 뭐? 2분의 시간이 기준이니까, 그치?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맞아. 그럼 요거 이제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되지? 뭐야? 100. 응. 그러면 얘는 1시간에 105km를 간다는 이야기네. 넘어가요. 네. 그 다음에 2번. 서울특별시의 넓이는 약 605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96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인구 밀도를 찾고 싶은 거야. 그치? 네. 얘는 보통 1제곱킬로미터에 몇 명이 지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지. 그러면 넓이가 기준이 될 테니까 605를 밑에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968만을 써주면 되겠지? 568 쓰고 0 4개. 그러면 저거 약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1제곱킬로미터당 16,000명이 살고 있다는 거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3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예은이는 흰색 물감 300ml와 검은색 물감 9ml를 섞어서 회색 물감을 만들었대. 회색도 다 회색이 아니야,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 옷처럼 밝은 회색이 있고, 아니면 얘네들 이 벽처럼 좀 진한 회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옷처럼 조금 더 탁한 회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 네. 이것들을 다 진하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는 흰색 물감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지? 네. 흰색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얼마나 밝아지고 옅어지고 뭐 진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래. 그러면 흰색 물감이 기준이 될 거니까 300 분의 검은색 9. 그럼 약분해주면 109. 100분의 3. 이거를 소수로 바꿨네요, 여기. 0.04. 그렇지. 얘는 0.03의 회색 빛이 돈다라고 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비율까지 다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백분율을 배워볼 건데 이 백분율은 퍼센트를 뜻해요. 그래서 뭐 몇 퍼센트 세일하는지 아니면 몇 퍼센트의 지지율, 득표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을 넣었는데 얼마나 짠지 그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짜다 아니면 겁나 짜다
아니면 이건 바다다 이런 식으로 뭐지? 그렇게 조금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진하다라고 하면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것도 퍼센트로 비율로 만들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 숙제는 95쪽까지 해오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요거 거리 속력 시간 요거 세 개만 외워갖고 오세요. 그 속력만 왜요? 아니, 요거 이거 이렇게 세 개. 인구 밀도랑 진하기는 인구 밀도는 어차피 4시간에 할 테니까 그때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 진하기의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해 줄게.